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실, 투비닥터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너무 기뻤고, 사실 뭐 할 말이 많아서 제가 가급적 정말,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공지된 시간은 10시 반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11시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자분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10시 반까지 칼같이 딱 Q&A를 자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충분히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PPT 잘 보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 주제 선정하는 법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주제 선정이 제일 중요해요. 결혼으로 따지면 누구하고 살지 결정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서로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해요. 이거하고 똑같이 연구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우리가 못 바꾸는 본질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좋은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건 뭐냐면 목포의 겟네음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여기서 파는 한우 낙지 탕탕이라는 요리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이건 뭐냐면 이제 바베큐인데 뚜껑을 덮어서 뭐 3, 4시간 동안 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부 온도까지 오면 딱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이 두 요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별 도자기 필요 없고 하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조작이 필요 없든 오래 걸리든 간에 재료가 안 좋으면 절대로 좋은 요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연구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의학 연구가 뭔지 먼저 좀 보면 결국은 어떤 중재, 어떤 치료나 어떤 노출, 어떤 위험 요인이 결과의 빈도를 올리느냐를 보는 게 의학 연구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생존율을 높이는 게 맞는지, 담배를 피면 폐암이 올라가는 게 맞는지가 결국은 의학 연구의 쟁점이고, 그리고 어, 이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이벤트의 빈도가 올라가냐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재가 질병을 좋아지게 하는 게 맞냐, 노출이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게 맞냐, 이걸 보는 겁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디스크립티브 스터디 같은 것들도 있지만 러프하게 따지자면 이렇다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연구 주제를 잡을 때 혹시 내 마우스 커서 보이세요? 보여요? 예. 연구의 주제를 잡을 때는 이 두 개의 컴포넌트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췌장암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거는 이제 연구 주제로서 성립이 안 되고 췌장암 수술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가 돼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나는 수술과 항암 치료의 순서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이게 더 좋아. 두 번째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주제를 잡을 때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임상적인 의미가 있게끔 의사의 프랙티스를 바꿀 수 있게끔 구체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좋은 연구 주제가 뭔지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계기를 좀 봐야 돼요. 교수님한테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좀 해보게 이런 경우. 두 번째는 내가 궁금한 게 생기는 경우. 뭐 대충은 뭐 공부를 하다가 생길 수 있고 뭐 진료를 보다가 생길 수 있고 논문이나 학회를 계기로 생길 수가 있겠는데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정략 결혼이나 연애 결혼하고 비슷해요. 교수님이 주는 연구는 정략 결혼이에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엄마 아빠가 만나보래. 연애 결혼은 뭐냐면 이제 자만추 같이 내가 그냥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라 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그냥 만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뭐 결혼을 전제로 이제 결혼의 후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게 되면 할 말이 처음에는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연애 결혼에 이제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엄마가 소개시켜줬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요. 완전 베스트지 그러면. 그래서 뭐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궁금해야 된다. 우리 교수님이 궁금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궁금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논문 출판 과정을 한번 잠깐 보면 이것도
좋은 연구 주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는 논문을 서브미션 하게 돼요. 내가 막 써서 제출을 하는데, 서브미션을 하면, 처음에 에디터가 리뷰를 해요. 에디터는 뭐냐면, 그 저널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저널의 편집위원이라는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봐서, 아, 이 논문이, 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을 했다, 안 했다를 보고, 우리 논문하고 맞나 안 맞나를 먼저 봐요. 그래서, 전혀 아니다. 별로다. 그러면 에디토리얼 리젝트를 아예 주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리뷰어들한테 보내요. 그럼 리뷰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저널의 직책은 없지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봐서 억셉트를 하든 리비전을 주든 하는 겁니다. 물론 리비전을 받는다고 해서 억셉트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리젝트 받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리비전은 말하자면 약간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는 거예요. 부모님 뵌다고 해서 이제 결혼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높은 확률로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보면 에디터는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새롭냐를 먼저 봅니다. 왜냐면 그 똑같은 주제에 대한 논문이 많으면 제가 뒤에 예외적인 경우도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편집자 입장에서 이게 새롭냐를 볼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인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널의 입장에서는 임팩트 팩터를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논문을 받았을 때 그 논문이 피인용되는 게 그 논문에 유리한 거거든요. 리뷰어는 어떤 생각을 해요? 리뷰어는 내 프랙티스의 임팩트를 주냐 안 주냐를 먼저 볼 거예요. 왜냐면 이 리뷰어는 이 저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바쁜 일을 하는 중에 그냥 논문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을 보고 이게 환자 프랙티스에 영향이 있냐 없냐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연구 주제를 하면 한마디로 나도 하고 싶고 그리고 출판도 가능해야 된다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화해 보면 첫 번째는 내가 궁금해야 되고 새로워야 되고 임상적인 유의성이 있어야 된다. 임상적인 유의성이라 하면 실제 환자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두 개만 더 얘기하면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는 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일이 많은 펠로우든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의대생이든 뭐든 간에 내 상황에 이 연구가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고 마지막은 이 설계가 과학적인 근거 누적에 기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쓸데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에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궁금한 걸 찾는 법, 두 번째는 당위성을 점검하는 것, 세 번째 교신 저자를 찾는 것, 네 번째는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제 연구 시작을 제외하고 이제 1, 2, 3단계에 대해서 좀 보면 궁금한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교수가 꼭 하고 싶어요. 나는 뭐 4학년금이 꼭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병원에서 정해놓은 그런 제도적인 이 실적 시스템 때문에 연구를 하는 사람이랑 내가 연구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교수란 직책을 이제 얻는 사람이랑은 연구의 질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이거하고 뭐가 똑같냐면 어떤 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 그 답이.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방법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랑 나는 실적을 채워야 돼. 올해 두 개를 써야 내가 내년에 정기 승진을 해. 그래서 어떤 주제로 논문이 될까를 막 틈새를 찾는 사람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한 거를 찾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 얼러트가 중요합니다. TOC 얼러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NEJM을 예를 들었지만 NEJM이라든지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저널들을 찾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TOC 얼러트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목만 봐도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이런 서머리만 봐도 어떤 논문이 실렸구나를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궁금한 걸 하나씩 보다 보면 지금 어떤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논문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떤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꼭 보시라는 거.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나서 내가 주제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전 학회들에서 발표되고 있는 이런 발표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유튜브에 무료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음악을 들을 때 정규 앨범을 듣는 게 이제 논문을 읽는 거라면 이건 라이브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저자가 나와서 자기 논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뭐 꼭 필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학회 그런 발표 영상을 보는 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모를 꼭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뭐 논문을 읽고 학회를 다니고 이러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것들이 생겨요, 분명. 그런데 써놓지 않으면 다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 중에 뭐 정말 쓸데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펀메드를 검색해서 당위성이 탈락이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중에서 선정이 돼서 SCI가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분명. 그래서 꼭 메모를 하시라는 거. 자, 당위성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궁금한 걸 찾았어요. 당위성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당위성 점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연구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 연구에서 실리겠냐, 이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학생이나 인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레지던트나 펠로우면은 좀, 이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있겠지만, 학생이나 인턴은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아직은 없을 거잖아요. 첫 번째는 교과서적 지식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췌장암이라는 게 어떤 병인지, 어떤 치료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존 연구들이 이미 있다면 대부분의 주제는 기존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연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내가 뭐 완전히 참신한 걸 발견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연구자들이 다 해봤는데 다 리젝트를 당한 건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기존 연구들이 있을 때 내 연구가 이 기존에 있는 근거에 이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고, 교과서적인 지식을 공부하기에는 업투데이트가 아주 좋아요. 업투데이트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과서보다 더 우월한 점은 어떤 경우에는 제시되는 근거가 약간 편향적일 때도 있지만 업투데이트는 어쨌든 말 그대로 이름처럼 지금까지의 최신 지견들을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놓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유료 가입이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이제 무료 서브스크립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초기 조사를 하실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펀메드에서 리뷰로 필터를 해서 보면 이렇게 최근에 리뷰들이 나와 있어요. 리뷰 논문은 잘 아시겠지만 오리지널 아티클하고 다르게 지금까지의 최신 지견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업투데이트, 리뷰 논문 두 가지를 봐서 지금에 나와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지식을 먼저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해 본 주제를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펀메드. 그럼 쭉 뜨겠죠? 뭐 RCT도 있을 수 있고 프로스펙티브도 있겠고 레트로스펙티브도 있겠고 할 텐데 내 연구가 거기에 어떻게 끼어 들어갈 수 있냐를 어떻게 보냐면 이런 레벨 오브 에비던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가 나올 때 어, 그냥 아산 할아버지의 의견 중요하죠. 뭐 지금까지 엄청 많이 해오신 분의 의견이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고 그 다음은 후향적, 전향적, 뭐 랜더미제이션 스터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가 후향 연구밖에 없어요. 그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100편이 나와 있지만 후향 연구밖에 없다 그러면 전향 연구를 할 만하겠죠. 거꾸로 시스테마틱 리뷰까지 레벨 1까지 여러 차례 입증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후상 연구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헌이 레벨 오브 에비던스 상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봐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 설계가 의미가 있겠나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신 저자를 찾는 거예요. 교신 저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업 끝나고 우리 교수님 찾아가는 거.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였고 저 이거 해보고 싶은데요. 혹은 재밌게 읽은 논문을 교신 저자 거기 논문에 나와 있어요. 교신 저자 이메일이 있거든요. 메일을 한번 보내보는 거. 또는 유튜브로 연구 교육하는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 또는 학회 강의를 가서 직접 듣고 세션 끝나고 찾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도 다 되게 적극적인 분들이시잖아요. 투비닥터에서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인데, 어, 이, 이 다음 단계부터가 조금 어려워.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부터는 나를 노출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좀, 쟤는 너무 적극적이다라고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동들이에요. 학생이 학회를 가서 교수님한테 뭐 연구 제안을 한다든지 연락처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그런 단계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뒤로 저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유추하기로는 아마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분들 중에 실제 연락한 분들이 한 5% 될까요? 여러분이 논문을 읽고 학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그런 이 연구 한번 해보고 싶다. 저 사람이랑 같이 뭐 해보고 싶다 이런 걸 느끼는 사람 중에 실제 그런 노력을 해보는 사람이 한 5% 될까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해보세요. 아무 손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교수라 쳐요. 내과 교수인데 뭐 가톨릭대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면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 교수님 뭐 교수님의 연구를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럴 때 반응이 이런 싸가지 없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야 이런 학생들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 팁을 드리면 뭐 연구할 거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을 받는 사람도 바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냐면 교수님 찾아보니까 최장암 연구하시던데 최근에 이런 게 많아 보입니다. 이런 거 어떨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라는 걸 권해드리고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교신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이걸 많이 물어봐요. 저는 환자 자료가 없는데 의학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연구할 수 있을까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몇 가지 연구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복강경을 더 잘할 거냐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의대생들을 몇 명을 지하실에 모아놓고 플레이스테이션 많이 한 애들, 안 한 애들 나눠서 복강경 테스트를 해봤더니 플레이스테이션 많이 했던 애들이 더 잘해요. 이거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전화해서 후배들한테 다섯 명 모아가지고 저녁에 맥주 사주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연구예요. 바로. 이 연구는 제가 2015년도, 2014년도 했던 연구인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연구 중에 골스톤 디지즈 영상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지금도 바로 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쭉 100개를 다운받아서 정확한지 아닌지를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에 준해서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퀄리테이티브 스터디라 그래서 24명의 의사들을 그 트레이니 닥터들 뭐 전공이나 레지던트들을 모아놓고 네가 선배들하고 하는 얘기들이 너한테 진로 선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니 이런 걸 물어보고 이제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논문을 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뭐 500명, 1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양적 연구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여 앉아서 포커스 인터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다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맘만 먹으면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50명쯤 되나요?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1시간 동안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면 SCI 페이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나한테 환자 자료가 없어도 연구는 가능하다. 자, 주제 선정 나쁘냐 좋으냐 하나씩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디스탈 판클텍토미라는 원위 췌장절제술 수술을 하고 나서 배액관 위치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뭐 CT를 찍었더니 배액관 위치가 바뀌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억셉트가 됐습니다. 이 연구는 최시비장 절제술, 위풀 수술이라는 걸 하고 혈관 터지는 게 문제예요. 환자가 사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뭐 보호 제제를 싸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억셉트가 됐어요. 앞서 보여드린 연구는 220명이에요. 연수가 좀 작죠. 임팩트 팩터 1.9점짜리고 뒤에 보여드린 연구는 연수가 900명, 꽤 높아요. 꽤 많고 임팩트 팩터 3.1 훌륭하진 않지만 나쁘진 않은. 근데 얼마 걸렸는지를 보면 앞에 거는 4년이 걸리고 뒤에 거는 1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앞에 거는 받은 주제였고 뒤에 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제안해서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1번 중요한 걸 얘기하라면 내가 궁금한 걸 찾아서 내가 교수님을 공격하자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공격을 받아서 이거 연구 한번 해봐 그래서 받으면 연구가 좀 느릴 수밖에 없고 딱 하나만 예를 들면 디스커션을 쓸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연구라는 게.
교수님이 준 논문을 디스커션을 쓰려고 하면 짜내야 돼요. 짜내야 돼. 다른 논문들은 최소 몇 파라그래프를 썼지 이걸 찾아보게 되고 내가 생각한 주제를 쓰면 디스커션을 막 잘라야 돼. 너무 많아 할 얘기가.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생각한 연구 주제를 대방출을 하겠습니다. 이 대방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실 연구라는 게 어떤 선생님이 썼으면 다른 선생님이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방출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왜 가능하냐면 역행자라는 책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역행자. 중요한 아주 좋은 책인데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는 말들 실제로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마음속에 회의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좋은 얘기인데 글쎄 될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출을 해도 실제로 이거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다는 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한 거 여러분이 해볼 만한 첫 번째는 의대 증원이 의료 이용에 가지는 단기적 단기적 효과. 아주 중요하죠. 대한의학회 같은 학회지에는 설계가 어떻든 제가 보기엔 무조건 실려요. 시간이 지나면. 정부 정책이 진료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고 유튜브를 이용한 연구 교육의 실효성.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수련의, 수련을 받는 의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얼마나 뭐 수련 환경이 좋은지, 근무 시간이 어떤지, 간호사의 경험도가 어떤지, 인턴 간호사 간 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 그리고 동서양의 이런 수직적, 수평적 관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연구로 동서양 내 이런 수직적, 수평적 관계 차이가 수련 환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 의대 실습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증원을 한 해 만에 얘기하면서 이런 거에 지금 현재 바꾸기 전에 장단점에 관한 질적 연구. 꼭 해보고 싶은 거. 컨디션과 상쾌한 RCT. 이거 모든 의사가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술 먹고 나면 어떤 사람은 하나를 먹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걸 먹고. RCT를 했을 때 어느 게 낫다 그러면 이것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합니다. 이제 주제를 선정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 내가 궁금한 거를 끊임없이 찾고 메모하자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출판될 수 있는 주제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교신 저자를 찾자는 겁니다. 어,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본과 4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이 저한테 너 뭐 할 거냐 앞으로 그러길래 저는 그때까지 연구 전혀 생각 없었거든요. 전 나중에 교수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큰 수술이 좋았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외과 하려면 큰 수술을 해야 이제 외과 교수를 하니까. 아니 거꾸로 교수를 해야 큰 수술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너 다른 펠로우들은 교수들이 주는 주제 다 한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와봐. 그럼 어느 누가 너를 마다하겠니라고 했어요. 그 교수님이 저를 특별하게 이뻐해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술자리에서 2, 3분 동안 만나서 잠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이제 맴돌아서 제가 군대 3년에 있는 동안 주제를 먼저 가지고 찾아다녔어요. 그때 엄청 이제 많이 이 놀림을 받았죠. 골프나 쳐라, 뭐 놀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많이 불확실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뭐 시험 공부하고 있고 뭐 무슨 USMLE 본다고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연구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결과가 나오긴 할까? 근데 그 당시에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준서야, 너 그 불확실함이 너를 크게 만들 거야라고 해주셨고 그렇게 됐어요. 뭐 제가 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불확실함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지금 마음이 안 좋죠, 선생님들 여러분 다.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건 뭐 여러분의 삶하고 제 삶하고 거의 비슷한 닮은 꼴일 거예요. 의사 생활이 뭐 거기서 거기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뭐든 다 후향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성모에서 fellows 하다가 어, 여러 가지 저랑은 안 맞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옛날 사람들 같았으면 다 견뎠을 텐데 저는 안 견디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유랑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 그 당시에는 그게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큰일이었어요. 저는 서울성모병원밖에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도 갈 수 있었고, 로컬 생활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저한테 제일 맞는 인천 성모로 돌아올 수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에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좋은 일, 나쁜 일, 세우지 마요, 한마디. 그거를 나중에 결정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게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라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인데, 여기서 항상 하는 평온의 기도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도 잘 맞고, 어, 제가 마음속에 항상 품고 다니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부디 연구에 관심 있는 여러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좋은 연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